시대에 히틀러가 다시 나타난다면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 김태권 만화가의 히틀러 성공시대. 이 편과 저편으로 무장해 상대편인 중에 코수염 붙이는 시대. 김태권 작가는 불현듯 히틀러의 옷을 벗겼다. 물렁물렁한 그의 나체를 여기 21세기로 소환한 건 마왕을 만든 건 언제나 증오의 힘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편가르기 할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하지만 싸움 후 협상의 테이블을 두는 건 역시 중요하다. 히틀러 시대로 오늘날을 돌아본다. 여기 공간을 제가 처음 와봤는데 만화가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공간인가 봐요? 예, 만화가 입장에서는 되게 아늑한 장소죠. 마치 여기 90년대 학생회 운동하던 좀 그런 느낌. 예. 걸개 그림 그리는 그런 장소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상태보단 많이 청결하고요. 일단 약간 8090 느낌이랄까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초부터 한겨레 토요판에 예. 만화 연재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단행본 1권으로 묶여서 이렇게 나왔는데 구성 당시로 돌아가서 예. 왜 히틀러였을까? 그때를 좀 생각해 보신다면. 그 토요판의 고경태 에디터님이 한번 좋은 아이디어 없냐, 좋은 아이템 없냐 그렇게 한번 보자 그러셨어요. 우선 첫 번째로 히틀러가 집권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는 만화는 어떻게 써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 감 좋으신 분께서 딱 식사하시다가 그걸로 하죠 그러시는 거예요. 단번에 그렇게 오케이를 하셨다고. 저도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딴 거 준비했는데요,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결국엔 첫 번째 아이템으로 갔죠. 저는 처음에 지면에 탁 연재되는 거 봤을 때 예. 그림체도 조금 묘한 것도 있고 예. 색깔도 특이하잖아요. 예. 정말 히틀러를 풍자한 어떤 정치 만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 실제로 히틀러 이야기더라고요. 예. 이렇게 귀엽게 나와도 되는 거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적어도 그래도 이렇게 귀여우니까 히틀러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 않을까. 네. 워낙 그 못된 짓을 많이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점은 약간 마음을 놓고 했어요. 좀 더 귀엽게 그려도 됐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심지어 누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누드 나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은 가리고 나옵니다. 아. 예.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서 나는 귀여워, 귀엽지 않니? 귀엽다고 해봐. 총을 들이대면서 어때? 좀 귀엽지? 이런 느낌으로 가면 어떨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도 해주셨지만 히틀러가 자꾸 훌렁훌렁 옷을 안 입고 누드로 등장하고 그러는 것도 어떤 그런 정말 꼴보기 싫은 녀석이 정말 꼴보기 싫은 짓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독자님들이 약간 마음의 부담도 덜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고안을 한 건데요. 사실은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연재 중에 한번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집에서. 예,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태권아, 내가 만화는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좀 그만 벗기면 안 되겠니? 보는데 부담스러워서 볼 수가 없다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있으셨나요? 그 다음부터. 사실은 그 다음에 토요판에 편집하시는 기자님들께 여쭤보니까 아직 괜찮다. 더 벗겨라. 이제 그러셔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자제하면서 벗기고는 있습니다. 예. 나치 시대 이야기가 예. 대대손손 이렇게 물려지는 그런 전설이 된 것 같아요. 그 어떤 공포랑 관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들 중에 귀신 얘기 또는 괴물 얘기 같은 거는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웃에 살던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조금 찌질한 줄만 알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몽둥이 들고 나타나서 막 나를 때린다. 그런 공포라는 건 정말 무섭잖아요. 그런 무서운 얘기들이 상상력을 계속 자극을 하고, 근데 이 얘기에서 제일 끔찍한 점은 그게 정말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라도. 처음에 히틀러 얘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사실은 2002년도에 처음 관심을 가졌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정권이 끝나면서 좌파에게 넘어간 정권을 우리가 되찾아오자 라면서 많은 수구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걸기를 한참 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얘기들을 보다가 이런
얘기들이 옛날에 독일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지지율 2.6% 나오던 당에서 5년 만에 정권을 잡고 헌법까지 무시할 수 있는 추법적인 권력이 탄생했는가,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취재하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드셨다고 들었어요. 독일에 갔어요. 독일에 가서 베를린에서 이 이야기의 주요 무대가 되는 베를린을 쭉 다니면서 자료를 찾았는데,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이제 건물을 그릴 때 직접 그 건물 앞에 가서 건물 크기도 보고 건물하고 건물 사이의 거리도 보고 이렇게 해야 좀 드라마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갔는데 옛날 주요 건물들이 다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전쟁하는 동안에 폭격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군대 들어오고 하면서 다 부서졌나 보더라고요. 되게 역설적이게도 히틀러의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찾으려던 건물들이 없거나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에서 아, 히틀러 시대를 겪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어요. 제가 책을 읽은 독자들 리뷰를 쭉 한번 오기 전에 보고 왔는데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쓰시는 분들은 다 굉장히 진중하게 쓰세요. 어떻게 예.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청년의 좌절, 예, 잘못 풀린 케이스, 예. 그렇게로도 보이더라고요. 히틀러도 딱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좌절도 좌절이지만 증오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왜 안 풀릴까라는 거에서 사람이 처음에는 절망을 하고 내 책임이 아닐까라고 고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수단을 쓰다가 이게 도저히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쉽게 풀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극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격렬한 증오로 출구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출구를 잘못 잡은 격렬한 증오 또는 대상을 엉뚱하게 잡은 격렬한 증오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만화를 그렸어요. 그 증오라는 힘, 그리고 그 증오가 대상을 잘못 잡고 엉뚱한 대로 분출되는 그 파워는 꼭 히틀러 시대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고 한국 사회에서는 옛날에도 종종 있어 왔죠. 그게 항상 걱정이고요. 김태권 작가님께서는 또 여기 프롤로그에서 히틀러 소동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좀 맥이 닿는 것 같아서 히틀러가 가능했던 거는 히틀러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악당으로서 대단했건 아니면 어떤 능력이 있었던 간에 그런 식으로 대단한 게 아니라 히틀러를 가능하게 한 사회적 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그런 사회적 힘들에서 잘 조정을 하다가 기회를 잘 봐서 대권을 잡은 사람이다. 저도 이제 만화 그릴 때 히틀러를 어떤 대마왕으로 하고 나올 때마다 인상 쓰고 나와서 다 죽여버려 하는 쪽이 아니라 예, 히히히 히틀러 하면서 좀 찌질하게 그렸잖아요. 히틀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대마왕이라서 혼자서 이런저런 판을 다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사회적인 힘들이 있고 그 힘에서 기회를 잘 잡았던 사람인데, 그 힘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증오, 제일 큰 힘이 이제 증오 같아요. 뭔가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해서 협상을 하거나 타협을 하는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배신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 이런 분위기는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독자분들한테 좀 압박의 메일도 몇 번 받으셨다고. 히틀러하고 나치가 나쁜데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히틀러하고 나치 같다. 히틀러 만화를 그리는 김태권 작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죠. 우리는 이렇게 정의로운데 저쪽은 저렇게 나쁜 놈들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정의롭고 우리한테 맞서는 저쪽. 그게 그 기득권 세력이 됐건 아니면은 반대로 뭐 촛불을 든 사람들이 됐건 아니면은 어떤 정치인을 그리워하거나 추종하는 사람들이 됐건 그 사람들한테 저렇게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히틀러라는 코드가 그대로 이용되기란, 그러니까 히틀러라는 코드가 그런 일에 이용되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런 거였고요. 뭔가 좀 함께 풀어보자.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서로 주먹질을 하지 말고, 증오를 내세우지 말고 이야기를 좀 풀어보자 하는 세력이라면은 저는 그런 세력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공존과 관용에 대하여 현주가 뽑는 세 권의 책. 재판장님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인공 한나의 질문과 전후 독일 풍경에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발견합니다.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더 리더. 특권을 누리는 우리와 고통을 받는 그들이 똑같은 지도상에 존재한다는 것,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수잔 손택의 타인의 고통. 반전과 평화를 넘어 관용과 공존을 생각합니다. 십자군 전쟁 그 4번째 편이 나왔습니다. 김태곤 만화가의 십자군 이야기. 만화가라는 길이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까지 쭉 그림을 그리게 되는 유지한 힘이 있다면? 저는 되게 옛날부터 재밌는 걸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뭔가를 만들어서 이거 재밌지 하고 다른 분들한테 보여드리면은 다른 분들이 와 정말 재밌어. 넌 정말 재밌는 아이로구나 하는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 얘기를 막 너무 듣고 싶었고 특히 그 중에서 아 정말 개그도 잘하는구나 라는 얘기가 참 듣고 싶기도 했는데 개그 쪽은 그렇게 성공은 못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직도 언젠가는 한 방이 있을 거야. 언젠가 한 방 진짜 터뜨릴 거야 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도 적어도 책을 봐주시는 걸로 보면은 어느 정도 재미는 있다고 평가를 해주시는 건가 싶어서 너무 감사하죠. 예. 일에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세요? 제가 십자군 전쟁은 왜 다음 편 빨리 안 나오냐고 뭐 욕까지 예. 하시는 독자분을 봤어요. 뭐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작가분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예전에 한 번 어디 독자님들 모시고 간단한 강연을 했던 일이 있었어요. 이른바 화교라고 말씀하는 분들 있잖아요. 강연 끝난 다음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고등학교 때 십자군 이야기 책을 보시고서 내가 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적의, 보이지 않는 증오에 노출이 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선 갈등을 겪으실 때 십자군 이야기 책을 보고 되게 위안을 받으셨다고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셔가지고 사실 그 얘기가 저한테 너무 고맙고 저한테도 상당히 큰 위안이 됐어요. 상당히 큰 위안이 아니라 정말 만화 그리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그 말씀하시면서 처음 그때 나올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몇 살이십니다 하고 말씀을 해주셔서 빨리 그려라 뒤에 건 언제 보겠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앞으로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또 어떤 게 될지. 미학 오디세이 3권을 만화로 그린 적이 있는데 제가 상당히 재미있게 작업을 했지만은 항상 아쉬움이 남는 그 르네상스 미술 이야기 만화가 있는데 르네상스 미술 이야기에서도 원래 되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 건데 그런 얘기들을 좀 더 저는 무지하게 재밌는데 시대가 그때 이 얘기들을 재밌어 하실 만한 시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당장 너무너무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너무너무 큰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 이 얘기는 좀 뒤로 미뤘다 봐야 되겠어 라는 그런 시대들이었고 세상이 좀 더 평화로워져서 저도 이런 얘기들을 미학에 관한. 그러니까 굳이 꼭 큰 정치적인 얘기들 그런 게 아니라 정치적인 얘기라고 하더라도 생활에 관련된 얘기들 또는 갖가지 담론이나 예술 작품에 관한 얘기들 저 그런 거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좀 있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있어 보일까 하는 것도 항상 고민이기 때문에 그런 재밌는 얘기들을 하는 판이 됐으면 좋겠어요.